네, 시그널픽 두 번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요새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공천 심사도 네, 시작했고요. 신청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나신 것 같아요. 저는 못 네, 뵙고 그 예, 예. 모임에 소속돼 있는 그렇습니다. 모임이 만나서 얘기를 하신 걸 좀 전에 들으셨을 때 그때 어제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전하려고 실제로 만나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그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를 만나기 전에 네. 대안과 미래의 플랫폼에 소속돼 있는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전에 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 네. 원내에서 의원들 투표를 요구하기도 했었고, 네. 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노선 변경에 네,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의원들 생각은 이걸 붙이게 되면 무조건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높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가 이걸 표결에 붙이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윤 어게인,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는 윤 어게인 몸통이다. 이 몸통에 대놓고 우리가 절연하라고 하니 이게 절연이 되겠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를 만나고 나서 이걸 받아들일 의중이나 이런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의원들 생각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천 심사도 하고 있고 네. 각자 이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이라든지 지방선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맡은 위치에서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일단 집중하는 센스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어제 만남을 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뭐 취재진 질문에 답도 하지 않고 약간 안에서 의견 충돌이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혹시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전해 듣기로는 네. 어찌되었던 대표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윤어게인 몸통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윤어게인을 결과적으로 안고 가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장동혁 또 대표가. 예, 네. 예, 같이 있었던 의원분들 그렇게 네. 읽으셨던 것 같고, 또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민생에 와닿는 정책을 하면 이분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대표라든지 지도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나서 네. 우리 지도부가, 우리 당이 정말 국민들을 쉽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민주당이 사법장악 3법, 네. 이 굉장히 위험한 헌법을 변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는데 국민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심판보다 국민의힘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를 내걸지만 계엄이 있었고 그 계엄을 불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윤어게인을 네. 끌어안고 있는 이 지도부, 그리고 내란 판단을 받았고 이 계엄이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법원과 헌재에서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불복한 듯한 메시지를 내는 지도부에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성하지 않고 중도층의 민생 정책을 이야기하고 국면 전환을 하면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당 지도부가 국민들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구나. 쉽게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나신 지지자들은 아직 사실 계신데 어제 이제 결론을 내고 브리핑하는 걸 듣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도 정치 속풀이라고 이제 패널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이제 더 이상 노선 변경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다. 지도부가 책임을 져라라고 한 부분이 이거 선거 포기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해석을 하셔서 꼭 여쭤보라고 해가지고. 일단 뭐 플랫폼 대안과 미래라는 그 이름으로 네. 아마 하진 않겠지만 아마 네. 개별 의원들은 하실 거고, 또 선거라는 것이 이제 각 지역에서 그럼 우리가 지방에서 그 네. 뜻이 모이는 의원들끼리 뭉쳐서 정책도 이야기하고 지방에 맞춤형 선거 전략을 펼치자라는 게 보다 네.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민주당의 사법 3법 이야기 하셨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도보투쟁을 나갔을 때 네. 그 윤어게인 시위 하시는 분들과 같이 뭔가 섞이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러니까 뭐 윤어게인 파티만 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 민주당의 사법 장악에 대한 비판에 대한 메시지를 내기도 전에 네. 그 집회에 보였던 현수막,
온리 윤, 뭐 윤석열을 외치는 지지자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뭐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말하는 현수막들을 네. 보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할 것 같고요. 정말 그 모습들이 볼성사나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는 의총에서도 제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이 사법장악 3법을 막기 위해서는 네.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가 2028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점해서 이 법안들 다 원복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를 받아서. 헌법을 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8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윤어게인 노선을 채택하고 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음. 세력들을 옹호하면서 함께 가면 28년 총선에서 아니 당장 이번 지선에서 이길 수도 없고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에서는 어려울 거라 보고 네. 몇몇 저희 의원분들께서는 윤어게인 노선 아니 그러니까 몇몇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네. 윤어게인 노선으로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방선거 지고 지도부가 바뀌어서 개혁을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지방선거를 지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이 친명과 반명으로 분화가 시작되면서 네. 사실상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다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때가 되면 이걸 복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미 저희 당은 윤어게인 정당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거다. 그래서 의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선을 바꿔서 물론 노선 바꾼다고 중도층이라든지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최소한의 하진 않겠지만. 전제 조건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바뀌고 뭔가 메시지를 내도 먹히는 거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해도 그 비판이 옳은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윤어게인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들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민주당의 악법 통과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당장 내일 총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국민의힘이 과반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또다시 과반을 가져갈 거고 국민들은 그대로 국민의힘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점을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지도부가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당권을 지기 위해서 계속 모른 척 하시는 건지 굉장히 안타깝죠. 지방선거 이후에 개혁한다고 하면 늦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뭐 해주셨는데 복구하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뭐 힘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선거 이야기도 좀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구에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보수 재건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도 뭐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또 다시 윤리위 제소 그리고 징계 당 지도부도 해당 행위다라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다시 또 징계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징계로 뭔가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을 없애겠다라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런 일들을 저희 당이 좀 벌여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대구에 갔던 저희 네. 당 의원들한테는 가지 말라. 그게 꼭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들이 당 안에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우리 당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네. 목소리를 낼 때 힘이 실리지 않는다. 네.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었어라도 네. 대구 가고 부산 가고 해서 이 국민의힘이 잘못한 지점들 이야기했을 거다. 근데 네. 그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인 거고 우리 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당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거기 간 의원들에 대한 뭐 선택을 제가 뭐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소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당 전에 윤석열 전 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함께 따라다니고 지지선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언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도 다 저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옳지 않은 거라. 근데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옳고 지금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국민들 좀 뭔가
그때그때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 음. 아닌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징계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렵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율사들의 리갈 마인드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이 법조인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음.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정무 감각과 정치를 해야 되는데 늘 법적인 재단을 해왔던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면, 네. 우리가 여당일 때 음. 여당의 노릇을 잘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법과 원칙을 지키는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받아라 말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해서 화가 났던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네. 최혜병 특검이 들러왔을 때 정치적으로 이걸 받아들였어야 음. 되는데, 그때 의원총회를 열면 특검이라는 것은 법적인 해석에 의해서 예외성과 보충성이 허용되고 수사기간이 미진했을 때 이제 해용된다는 법 일반론적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 법적 마인드, 리갈 마인드 빠져들게 되고 정치적인 판단을 못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던 거고,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엄이라는 거,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법 판단 전이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내란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잖아요.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것 자체에 분노를 일으켰던 건데, 우리 당 의원들은 그거는 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하면서 계속 이 내부 수습만 했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2심 무죄 추정 원칙이다, 3심까지 봐야 된다, 계속 법적인 재단을 정치를 법적인 재단을 하다 보니까 국민 민심하고 계속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 이 징계도 결과적으로 계속 리갈 마인드 측면에서 보는 거 아닌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력들이 다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이제 정치인으로서 들여다봐줘야 되는데 이제 법률적인 재단을 주로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당은 이제 선거를 시작하면서 좀 흥행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보가 많은 이제 여당과 확실히 좀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서울시장 선거 경선 같은 경우는 뭐 복면가왕 형태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흥행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대권 평시 주자들이 같았으면은 어느 정도의 흥행 요소가 되었을 텐데,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국민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서울시장 선거는 당내 주자들도 여러 명 있고 또 주목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현직 시장도 있고 이게 1,400만의 인구가 가장 많은 제가 속해 있는 경기도는 아직 어떻다 할 도지사 후보조차 저희가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공관위가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평시 같았을 때는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시민과 이 당원분들이 원하는 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관위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지역의 이제 인물난을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당내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의 역할론 이야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뭐 실제로 서울시장 경선도 얘기가 있고, 뭐 경기지사 출마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당내에서는 중도층에 조금 가까운 의원으로 좀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뭐 광역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자리고 비전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선거에 급하다고 해서 인지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전략 공천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좀 뭐 생각이 다르다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한 달 전쯤에 안철수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는 한 달 전쯤에는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없으신 걸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본인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윤어게인으로 회귀한다면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에서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이제 지방선거 9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선거를 당이 지금 어쨌든 현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치러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원파티, 뭐 투 시스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의 정당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 체제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당은 당대로 하고, 또 뭐 각 지역에 맞게끔 선거 전략을 각자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역에 있습니다. 맞게.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은 수도권 의원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가 정책도 발굴하고 아젠다도 발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령 대구 경북에 있으면 네. 대구 경북 의원들끼리 모이셔가지고 뭐 TK 통합법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또 이야기들 네. 내서 또 여론 형성도 하시고 음. 원 파티 안에서 뭐 투 시스템, 쓰리 시스템으로 가야 음. 국민들께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지역도 여쭤보고 싶어요. 경기 지역에 계시긴 하는데 지금 경기 지역은 일단 후보로 꼽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나서는 분들도 일단 없으시고 지역 민심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을 좀 원하시나요? 일단 비교적 저희가 서울시 선거보다 경기도 선거가 네. 현재 당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렵고요. 현재 민주당에 소속된 현역 도지사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경기도는 경기 북부와 남부가 처해진 현실이 좀 다르거든요. 북부 같은 경우는 인프라 부족 문제가 있고 네. 오랫동안 이제 안보 문제라든지 접경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기초 시설들, 또 도로, 또 GTX 문제 이런 토목공사와 네. 관련된 주민들의 염원이 좀 큰 것 같고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산업을 유치하는 부분,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 특히 용인의 이 네. 반도체 산단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인물이 많고 정리를 하는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여당이니까. 분위기예요. 예. 그렇죠? 특히 뭐 계양을 공천 관련해 인천 계양을 공천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송영길 전 대표와 또 뭐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준 전 대변인 이런 지금 약간의 정리가 안 되고 서로 이제 당 대표가 뭐 만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들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뭐 여당이고 현재 주류는 민주당이고 네. 또 학자분들이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여당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물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민주당은 행복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그 개항을 두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두 분이 경쟁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해서 혹은 대통령한테 지역구를 이렇게 넘겨줬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켜줬다고 해서 보다 가까운 정도로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천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가장 기반한 공천은 그 지역의 주민과 그 민주당 당원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공천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법 3법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그리고 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했던 재판관들, 본인한테 불리하게 인식되는 재판관들만 콕 집어가지고 네. 사법 불신을 이야기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논리로라면 똑같이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서 무죄했던 판사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2심에서 무죄가 되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하긴 했죠. 네. 근데 빠르게 할 때는 민주당에서 아무런 비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무죄가 나올 거구나 대법원에서 그런 판단들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유죄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그때 민주당이 막 뭐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민주당이 사법을 개혁하고 싶었더라면 네. 대법원이 이 재판을 하겠다라고 속개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비판했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할 텐데 진심을. 결과적으로는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측면이 나왔을 때 사법부의 어떤 양심과 재판부의 양심을 갖고 재단하겠구나 그리고 장악하겠구나 이러한 측면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